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졸리지 않으세요? 자, 별일 없으시죠? 다들 안녕하시죠?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예, 수고들 많습니다. 오늘은 뭐 케이스를 한 두 개 정도 재밌는 케이스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가사 문제라든지 또 자녀 양육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은 전통적으로 주법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관할이기 때문에 연방하고 관련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뭐 주의 법원들이 이제 심리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레지나 모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를 제기했네요. 이것도 보니까 프랭클린 크로필이니까 뭐 항소심이네. 고등법원의 항소심에 이제 소를 제기한 케이스인데요. 이 문제를 보니까 이제 피고 자체가 빅토리아 모간인 결국 이제 부인이네요. 부인, 피고가 부인이고 이제 피고 입장에서 뭘까요? 자신의 이제 포머 허즈번드니까 뭐 이혼했나 보죠. 이혼은 결혼 동안에 그죠? 결혼 동안에 전 남편이 취득한 MBA 학위, 그죠? MBA 학위의 가치를 공유할, 나눠야 될 권한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 그러면 가치를 나눠서 재산으로 분배를 하자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케이스지만 이 커먼로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많이 발달한 그 주가 이제 캘리포니아죠. 그래서 이 룰이 있어요. 한 세 가지 룰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소위 뭐 JD라든지, 그죠? 뭐 LLM도 좋고, 뭐 이거 MBA라든지, 뭐 하여튼 뭐 PhD라든지, 하여튼 이런 일련의 그 학위를 결혼 과정에서 취득했다 그러면 배우자의 어떤 투자라든지 노고를 인정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문제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가치의 어떤 학위 자체가 재산적 가치로 어떻게 정도 이제 반영이 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재밌는 케이스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알게 되면 이제 서서히 커먼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뭘까요? 자, 먼저 뭘까요? 뭘 결정해야 될까요? 자, 원고의 디그리죠. 원고의 학위 자체가 자, 재산에 속하느냐를 먼저 결정해요. 재산에 속하느냐. 자, 프랭클린 가사 관련법 제3조의 목적에 해당되는 재산에 관련된 재산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MBA 그 학위 자체가 재산이 아니라 그러면 그래도 아직도 전 부인이죠. 빅토리아 자체가 그래도 남편에 대한 뒷바라지에 기여했던 이 돈이 있을 거 아니? 이 금전적인 돈을 우리가 저희 변제받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받을 수 있는지를 또 결정해야 되죠. 만약 설 수 없다 하더라도 그죠? 뭐 결국 뭘까요? 자신의 어떤 이런 MBA를 취득하면서 한마디로 취득할 당시에 그죠? 남편의 뒷바라지에 기여했던 기여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우리는 또 결정해야 되죠. 뭐라고 결정했어요? 자, 우리는 라고 편시한다. 자, 남편인 MBA 학위 자체라는 것은 자, 뭐예요? 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분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quitable distribution, 분배, 그죠? 분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빅토리아는 한마디로 남편의 이런 MBA에 대한 재정적인 기여에 대한 변제를 받을 권한이 있다라는 reimburse라는 건 한마디로 자기가 집을 먼저 하고 다시 그 돈을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게 이제 reimburse죠.
그러니까 변제를, 뭐 이게 뭐 보상, 전보, 배상, 뭐 이렇게 막, 리임버스먼트나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선 우리나라만은 변제가 제일 적당한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재밌는 케이스네요. 자, 자, 이제 당사자들이 1984년도에 결혼했고, 남편이 이제, 소위 엔지니어링 디그리였네요. 공학 학위를 받았고, 빅토리아는 이제, 사이언스 디그리네요. 그죠? 배추러 사이언스니까 받았고, 그때부터 별거가 1991년도 10월, 별거 될 때까지, 그 전까지는 그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가사 경비를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서로 나눈 거죠. 서로 이제 지불하고. 근데 단지 이제 예라고 그러면 이제 98년도 10월부터 90년도 1월까지의 이제 기간인데, 여기에 이제 원고가 이제, 펜 스테이트죠. 펜 유니버시티에,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의 와튼 스쿨에 이제 경영대학원이네. 여기서 MBA를 받은 게 이제 그 예외적인 거죠. 다른 거는 뭐, 그렇고. 자, 이게 이제 9월부터 1988년도 9월부터 90년도 1월까지 16개월 동안에 이제 남편이 이제 학교에 이제 와튼 스쿨에 이제 대학원에 입학한 상태에 있었고, 빅토리아가 그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생활비죠. 가사 생활비 쪽으로 26,000불을 이제 지불하고, 또 남편의 이제 그죠? 학비를 한 10,000불 정도 지불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뭘까? 16개월 동안은 남편이 전혀 어떤 학생인 신분이기 때문에 전혀 어떤 금전적인 어떤 기여도가 없었어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공부만 하고 부인은 생활전선에서 돈을 벌고, 상당히 그 기여를 했던 부인에 대해서 무슨 이유로 또 이혼을 했는지 이게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좀 이렇게 오래 좀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이제 학위를 받고, 이제 레놀드가 이제 경영 이제 석사를 받았으니까 프랭클린 내셔널 뱅크에 이제 그죠? 소위 그 뭘까요? 대출 상담, 대출 담당으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고, 1989년도 빅토리아 부인은 프랭클린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이제 파타임 대학원 과정을 이제 시작했어요. 뭐 돈은 이제 회사에서 지불했고, 주로 이제 뭘까요? 한마디로 당사자들이 이제 별거한 이후, 그죠? 1년, 별거 후 1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미생물학 이제 석사학위를 받는 과정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빅토리아 같은 경우는 뭘까요? 학교 다니는 동안 그죠? 풀타임으로 일을 한 거죠. 주로 이제 저녁 때, 낮에는 일하고 저녁 때 아마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생활비는 벌어야 되니까 뭐 이런 좀 열심히 하는 분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나요?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갖고 한번 주제를 한번 해봅시다. 원심 법원에서 일단은 뭐 이혼을 뭐 둘이 싫으면 뭐 이혼해야죠. 일단은 허락한 상태고, 재판 당시에 보게 되면 남편의 그 연소득이 48,200불이었고 빅토리아가 40,000불 정도, 거의 비슷하네요. 그런 상태니까 뭐 생활비는 서로 생활비에 대한 다툼이 없었어요. 그죠? 생활비에 대한 다툼이 없으니까 청구도 없었죠. 이 당사자들은 뭐 부동산도 없고, 또 서로 합의로 동산에 대한, 그죠? 뭐 보면 돈이겠죠. 돈을 서로 나누는 것으로 일단 아마 한 것 같아요. 서로 나누자. 뭐 동산도 없는,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모르는데, 여기서 남는 문제는 뭘까요? 자, 소위 그
원고가 이제 한마디로 MBA를 받는 동안에 원고가 기여한, 그죠? 바에 따라서 우리가 미래에 소위 그 수익 능력이죠. 증가된 수익 능력에 대한 가치, 현재 가치를 우리가 형평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서로 이제 정확한 반응을 하는 게 아니고 전후 상황을 봐서 나누는 게 에퀴터블이죠. 형평법에 의한 어떤 공정한 몫을 나누는 그런 빅토리아의 청구가 있었던 거죠. 문제가. 그러니까 전 부인이 야 내가 기여를 했는데 26,000불에다가 10,000불을 기여했는데 그렇다면 그 중에서 뭐 얼마는 줘야 될 거 아니냐. 너는 뭐 MBA 디그리 받아가지고 지금 뭐 은행에 들어가서 잘 사는데 이혼했으면 그 내가 투자한 만큼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이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재산이 아니니까 어떻게 이제 판단할지 봐야 되겠죠. 원심법원은 이제 부인 남편의 그 석사학위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내리지 않았죠. 그 대신 이제 뭐라고 판시했냐면, 자, 남편이 취득한 이 소위 MBA 학위라는 것은 하나의 재산권이다. 재산권이다. 따라서 한마디로 이 학위를 취득한, 그죠? 부인의 기여분에 대해서 변제를 해야 됐다, 그죠? 해야 됐다라고 이제 한 거죠. 변제를 한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마디로 뭘까요? 자, 이 학비 10,000불에 대한 부분은 네가 내야 되었고 또 26,000불 냈는데 너도 썼으니까 50%만 13,000불만 내라 라고 하고 이제 어떤 학습, 그죠? 학교 다니면서 취득한 MBA 학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빅토리아가 기여했던 부분에 대해서 뭐 얼마요? 23,000불을 지불하라고 원심법원이 이제 판결한 거죠. 뭐 그 결론은 그렇죠. 자, 이 법원 입장에서 뭘까요? 자, 이 한마디로 입법부의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입법부의 이제 의견이 뭐냐? 입법부 입장은 뭘까요? 한마디로 먼저 뭘까요? 이게 재산이냐라고 이제 일단 입법부가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느냐를 먼저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입법부라는 게 뭘까요? 주의 입법부라는 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률을 제정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인벤션 하면 안 되죠. 한마디로 입법부인, 그죠? 입법부의 어떤 태도라든지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다.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결혼 동안에 이제 배우자들이 그 취득을 했다 그러면 뭘까요? 그 가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정하게 우리가 나눠야 된다라는 거죠. 나눠야 된다. 그건 뭐예요? 이혼하면 공정하게 나눠야 된다. 일반적인 원칙이다. 근데 이제 한마디로 이 재산에 대한, 이 단어 재산에 대한 어떤 의미에 관한 입법적인 우리가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상 법률에도 이러한 어떤 지침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어떤 법적인 어떤 해석 자체라는 것은 한마디로 별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Little more than inquiry, 어떤 조사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어느 정도에 해당. 한마디로 이러한 전문학이라는 것, 그리고 면허라는 것은 소위 입법부나 소위 법원에서 재산으로 취급했던 다른 것에, 그죠? 다른 것들 했던 다른 것의 어떤 퀄리티, 어떤 질이죠. 질, 내용을, 그죠? 한마디로 이런 전문 학위와 이런 면허라는 게 이런 내용, 그죠? 이 다른 것들의 내용과 질을 우리가 나눠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조사의 한 부분에 속한다. 그 의미는 없다니. 그죠? 아직 뭐 법적으로 제정된 바도 없고 그렇다고 지침도 없고, 그러니까 뭘까요? 이러한 상태에서 뭘까요? 법원에선 판사가 결국은 법적인 어떤 해석을
내려야 되는데, 그죠? 그냥 조소하는 것 뿐이지, 뭐, 구체적인 어떤 사항이 없다. 그래서 프랭클린 법원 입장에서 뭘까요? 기본 프랭클린 법원 입장에서 뭘까요? 소위 뭘까요? 이런 광범위한 자산 혹은 권리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vested 이미 소유가 확립된 vessed라는 건 뭘까요? 기본적으로 소유가 확정된 이미 확립된 그런 권리가 보호받는 그죠?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아직 성숙되지 않은 개인연금이라든지 또 군인연금이라든지 또 장애 그죠? 장애 그 연금이라든지 또 개인 상해 청구 금액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공정하게 나눠야 된다라고 프랭크 코트에서는 이미 한 거예요. 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프랭클린 코트니까 이미 법원에서는 이미 판례를 봐서는 뭐 기본적으로 재산의 그 균등한 우리가 배분에 있어서는 자산과 권리까지 다 포함된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연금까지 포함되고 또 심지어는 뭘까요? 장애나 혹은 개인적인 상해에 대한 뭐 보험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청구 금액이죠. 포함된다. 하지만 뭘까요? 이 법은 뭘까요? 하지만 우리가 한마디로 그 자산 자체가 미래의 소위 금전적인 가치 자체가 아직 불투명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학위로서 전문 학위로서 혹은 뭐 면허 학위로서 계량화할 수 없는 뭐 이렇게 숫자로 만들 수 없는 계량화할 수 없는 그 재산 자체를 우리가 공정하게 배분한 적은 없다. 공정하게 배분한 적은 없다. 이 법원에서는 그거죠. 프랭클린 다른 법원에서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 법원 자체에서는 우리가 한 바가 없다. 따라서 뭘까요? 이러한 전문 학위라든지 그죠? 면허라는 것은 또 팔 수도 없는 거고 가치가 또 쉽게 결정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미래에 그죠? 높은 불확실한 미래의 사건이 그죠? 도래하게 되면 그때 한해서 재산의 그죠? 돈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어떤 그죠? 뭐 당장은 안 되지만 하여튼 그 학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학위가 인정돼서 어느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그게 이제 바로 재산적 가치로 이제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뭘까요? 이러한 그 전문적인 학위에 대한 가치라는 것은 어떤 그죠? 증가되는 어떤 소득, 어닝이죠. 내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어떤 가능성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어떠한 특별한 학위, 그죠? 증명이라는 게 갖다다주는 그런 어떤 가능성에 불과하는 거지, 그죠? 인컴이 그죠? 뭘까요? 그리고 이런 학위 취득자가 전혀 그죠? 얻을 수 없는 그런 소득에 또 불과 소득. 지금은 그런 거죠. 미확정 그죠? 미확정 그런 소득이죠. 더군다나 이런 그 전문 학위에 대한 그죠? 전문 서비스에 대한 미래의 어떤 그 소득에부터 발생되는 자산이라는 것은 결혼 후에 취득한 자산이다. 결혼 후에 취득한 자산이다. 따라서 법률에서는 뭘까요? 이러한 그 공정한 이러한 배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결혼 동안에 취득한 자산에만 우리가 제한적으로 허락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렇다면 뭘까요? 여기서 우리 사건을 볼 때, 자, 한마디로 자신의 커리어를 시작함에 있어서 특별한 개인의 손에 이러한 그 전문적인 학위를 우리가